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태순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8회에 걸쳐서 공론장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공론장의 특징 마지막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공론장의 목적에 관한 겁니다. 수기민주주의 실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공론장의 특징 마지막 시간으로 수기민주주의 실현 공간으로서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론장과 민주주의, 특히 수기민주주의의 관계. 공론장과 수기민주주의는 막 이렇게 혼돈해서 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공론장과 실제로 수기민주주의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이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실은 공론장과 수기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검토를 꼼꼼히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민주주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인권, 인간의 권리죠. 그 다음에 주권, 뭐 주민주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시민주권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법치, 우리가 법치주의에 산다 이렇게 얘기할 때 법치, 이런 것들과 공론장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사실은 하나하나 살펴야만 이게 공론장과 수기민주주의의 관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머리 아픈가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 깊이 있게 하나하나를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 이 관계를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가급적이면 어렵지 않게 말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론장과 수기민주주의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보려면 다시 한번 공론장의 역할과 수기민주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되돌아봐야 되겠죠. 공론장은 뭐 수없이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구성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면서 공통 관심사를 토론하는 공간임과 동시에 다양한 관점과 정보를 공유하고 그러면서 이제 공적 의견을 형성하고 그 의견을 기반으로 정치적인 영향력을 형성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수기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은 공부를 했습니다. 합리적인 토론과 광범위한 합의 도출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민주주의 제도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대의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그리고 수기민주주의를 나눠서 살펴볼 때 수기민주주의는 다른 것에 비해서 토론과 합의 도출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민주주의 제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여의 질과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또 수기민주주의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수기를 통한 폭넓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요까지만 이렇게 들어봐도 공론장을 통해서 무엇인가 수기민주주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 되죠. 왜냐하면 공론장에서도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중시 여기고 토론을 중시 여기고 수기민주주의 핵심적인 내용도 토론과 합의 도출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대단히 큰 유연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씩 깊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공론장과 수기민주주의는 긴밀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공론장은 수기민주주의 실천의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즉, 수기민주주의는 공론장에 기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고 개방된 토론, 시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기회를 갖고 있는 시스템이 수기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공론장을 통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시민 의견이 만들어지고 그 시민 의견이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을 수기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평등한 시민의 참여와 광범위한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하게 되는 것이죠. 제일 마지막에 네모 박스에 있는 걸 보시면 이런 의미에서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수기민주주의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임과 동시에 공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합의를 통해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을 공론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것이 수기민주주의의 엔진과 같은 것이다.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기민주주의 전체를 공론장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수기민주주의가 제대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론장이라고 하는 의사소통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꼼꼼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론장에서 수기민주주의가 제대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론장과 민주적인 정당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주적인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해서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고, 투명성, 참여, 합의, 공공의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라고 할 때는 이 의미가 뭐냐면, 어떤 법이나 제도가 만들어질 때 그 법이나 제도가 어떤 특별한 정치인이나 특별한 권력자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민주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삶의 주체인 주민이나 시민들에 의해서 그런 정책이나 법이 상향적으로 만들어질 때 우리가 그것을 민주적인 정당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그런 점에서 제대로 된 공론장이 운영이 될 때 민주적인 정당성이 확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건 수기민주주의라고 하는 틀 내에서 공론장을 통해서 법과 제도와 정책이 민주적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민주적인 정당성과 공론장의 역할을 정리해서 살펴보면, 공론장이 있음으로써 민주적인 정당성이 강화될 수가 있고, 또 참여와 투명성이 높아질 수가 있고요. 포괄적인 합의와 소수 의견이 존중이 될 수 있고, 정책의 질이 향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공론장에서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공론장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함으로써 민주적인 정당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공론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의사소통 권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론장과 수기민주주의 얘기를 하다가 의사소통 권력이라는 얘기를 하게 됐을까요? 이거는 공론장에서 어떤 의견이 만들어졌을 때 이 공론장에서 만들어진 의견이 법과 제도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공론장에서 만들어진 의견이 기존에 있는 법이나 기존에 있는 행정이나 기존에 있는 국가 체제와 모순적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론장에서 만들어진 의견이 법과 제도 또는 정책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그 공론장에서 만들어진 의견이 힘을 가져야만 되는 것이죠. 그 힘이 뒷받침이 될 때 실현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론장에서 만들어진 내용이 제대로 민주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될 때만 현실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사소통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개념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와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사회적 정치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권력, 즉 시민이 만든 권력이라는 의미입니다. 강제나 전통적인 권위가 아니라 공론장에서 의사소통 과정에서 생성되는 권력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공론장에서 만들어진 의사소통 권력이 결국은 정치적으로 반영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호작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공론장에서 형성된 의견, 의사소통 권력을 통해서 정치적 결정 과정이 반영이 되는 것이고, 그런 과정 전체를 우리가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존 권력 구조에 도전을 하면서 사회 변화를 촉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훨씬 더 심화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어떤 한 제도나 법이나 이런 것이 한번 이렇게 만들어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민주주의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시민들의 의견이 국가의 법이나 제도를 통해서 반영되고,
또 다시 조정되고 하는 이런 굉장히 동적인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공론장을 통해서 끊임없이 시민들이 삶의 주체들의 의견이 제도에 반영이 되고 또 검토되고 또 그 가운데서 담론 논쟁이 이루어지고 그 의사소통 권력과 국가 권력 사이에 힘겨루기가 이루어지면서 내용이 구체화되는 굉장히 동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론장을 통해서 내용이 심화되고 그 내용이 반영이 되면서 민주주의가 훨씬 더 심화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종반을 향해서 가는데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와 공론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는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인권과 주권과 법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삶의 주체인 사람들의 요구가, 삶의 요구, 또 정치적인 요구, 사회적인 요구가 잘 반영돼야지 되죠. 그 사람들의 삶의 요구, 정치적인 요구, 사회적인 요구, 꼭 필요한 요구들을 우리가 그 인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할 때 시민, 삶의 주체들에게 그런 법이나 제도나 이런 것을 구성할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국가적인 권한, 사회적인 권한이 삶을 살아가는 다중에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권이잖아요. 국민주권, 주민주권, 시민주권, 다양한 용어로 부를 수도 있지만 국가적인 의사결정의 주체를 주권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주권이 옛날처럼 왕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국민에게 있고 또 시민에게 있잖아요. 법치라고 하는 것은 법에 의한 통치를 말하는데 그 법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만드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인권과 주권과 법치와 이 공론장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권과 공론장과의 관계를 살펴보면요. 공론장은 인권 실현의 필수적인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주체들이 함께 모여서 자신들의 문제를, 자신들의 요구를, 자신들의 바람을 논의하기 시작하는 공간이 공론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의 의견이 표현되고 정보 접근이 가능해지고 또 평등한 참여가 또 보장되는 공간이 공론장이잖아요. 그 공론장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공론장을 통해서 형성이 되게 되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주체들이 내 바람과 요구가 논의되기 시작하는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공론장은 인권을 위한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주권, 주민주권과 공론장과의 관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이 정치적인 결정 과정에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해서 참여하는 권리와 능력을 우리가 주민주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이런 면에서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토론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공간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공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공간을 통해서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고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공동의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장소가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 공론장의 주체가 누구냔 말이에요. 그거는 일반 시민들이죠. 그런 점에서 오면 그리고 그 공간에서 정치적인 논의와 더불어서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오면 주민주권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공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비유하건대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나 피닉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는 그 광경을 생각해도 좋고요. 아니면은 하버마스가 얘기한 근대 부르주아 공론장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살롱이라든가 커피하우스 같은 데서 논의를 통해서 내용을 형성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정치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시민들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열려있는
공간, 수없이 많은 열려있는 공간들을 우리가 공론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참여하지만 그 전체는 그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정치적인 문제를 함께 다루는 공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중이라는 말을 별도로 씁니다. 공할 공자라고 그래서 공적인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주민 주권이 실현되는 공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4년에 한 번씩 치르는 투표를 통해서도, 선거를 통해서도 주권을 확인하지만 국가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를 하면서 의견을 형성하는 것도 역시 주권을 행사하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주권이 행사되는 공간으로서의 공론장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공론장에서의 주민 주권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가 교환되고 다양한 의견이 서로 존중되면서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그렇고요. 또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참여 공간이고 사회적인 신뢰가 구축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살펴보면 주민주권과 공론장은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소이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공론장의 강화는 민주주의 건강과 지속성의 필수적인 요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법치와 공론장과의 관계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태까지 이게 한국 사회 비극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냥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 또는 이제 행정에서 요구하는 것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법적으로 실현하는 공간으로 의회를 많이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또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 걸까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에 강제성 있는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법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본질적으로 보면 시민에 의한 약속이잖아요. 물론 시민에 의한 약속으로 도덕이나 뭐 도덕규범이나 이런 것들, 윤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지키지 않은 경우에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을 부여하는 그런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 걸까요? 우리 뜻과는 무관하게 누군가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그 삶의 주체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의 주체는 그 삶을 살아가는 주체들인 것이죠. 국가로 치면 국민들이 법을 만드는 거죠. 그럴 때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어떤 내용들로? 그 사회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요구들 가운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법으로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한테는 참 너무나도 낯설은 얘기이기도 한데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합의한 내용들 가운데 우리 스스로 도덕적으로 지켜야 될 것, 윤리적으로 지켜야 할 것을 빼고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될 것, 안정적 보다 더 강력한 권한과 책임이 요구되는 것들, 또 강제력이 필요한 것들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 통치다 라고 얘기하고 자율성에 기반한다 라고 할 때 우리 스스로 약속한 것을 법으로 만들고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스스로 또 다스림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만든 그 법에 따라서 우리가 또 구속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그 법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공론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론장과 법치는 굉장히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사회적인 의미에서 법의 본질적인 기능이라면 그 법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론장에서 형성된 합의와 의사소통 권력에 기반을 해야만 법이 정당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서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할 때 그거는 정책이라든가 법이라든가 제도라든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라면 법적인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론장에서 형성된 합의를 기반으로 해서 그것에 기반해서 법이 만들어질 때, 물론 뭐 시민 자신이 법을 확정하는 존재는 아니죠. 왜냐하면 의회라든지 뭐 국회라든지 국가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법이 만들어지도록 의사소통 권력을 형성을 하고 의회에 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론장과 법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밀접한 상호 의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론장에서 만들어진 것이 법으로 제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제공을 하고 법의 형성과 개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 만들어진 법은 또다시 공론장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서로 이렇게 피드백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공론장이 제대로 잘 되기 위해서는 집회 결사의 자유라든지 뭐 또 표현의 자유라든지 뭐 다양한 기본권들이 보장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전에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그 법에 의해서 공론장이 또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공론장 활동이 보호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과 이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론장을 통해서 법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 법에 의해서 공론장이 보호를 받기도 하는 상호 깊은 상호 의존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죠? 네. 그렇지만 그 깊은 관련성이 있다. 공론장을 통해서 법이 법적인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그 법과 그 공론장의 의미를 살펴보면 법의 정당성이 공론장의 의사소통과 합의에 의존하게 되고 민주사회이고 민주사회에서는 법이 구성원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그리고 사회적인 갈등 해결에 그 긍정적인 의미를 미치는 그런 법이 공론장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민주사회에서는 그래서 공론장에서 나온 의견을 기반으로 해서 법이 제정이 됨으로써 그 사회 구성원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고 또 사회적인 갈등이 해결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글씨가 하도 작고 또 제가 이걸 챗 GPT를 통해 가지고 그렸는데 이게 그 지금까지 배운 의사소통 행위와 공론장 또 공론장과 인권 뭐 또 주권 이런 게 굉장히 서로 긴밀한 상호 의존성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이해하셔야 될 점들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소통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임과 동시에 공론장에서는 삶의 주체들이 결합함으로써 삶의 요구들이 결집하죠. 즉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공론장에서 논의를 통해 가지고 내용이 형성되는 과정은 바로 다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를 함으로써 내용이 형성되는 과정이고 그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내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주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법이 민주적인 정당성을 통해서 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법치주의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사소통으로부터 공론장 논의 또 공론장 속에서 주민주권이 형성되고 법이 만들어지고 이 법에 의해서 사람들의 삶이 정해지는 이런 것을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 공론장을 통한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굉장히 중시하는 것이 수기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공론장을 통해서 이렇게 다 법과 제도와 이런 것이 다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구나라고 하는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장 9강에 걸쳐서 공론장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어떠셨어요?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고, 특히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또 우리 삶의 요구들이 제대로 법과 제도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또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오늘까지로 공론장의 특징에 대해서는 공부를 마치고요. 다음 주부터는 더 무시무시한 주제인 공론장과 권력에 관한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